여러분은 집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미소 짓나요? 아니면 어질러진 물건과 끝없는 청소에 한숨을 내쉬나요?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무대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노후에 접어들며 깨닫습니다. 이 집이 나를 지치게 하고 있어. 40평 아파트에서 관리비와 난방비에 허덕이는 부부, 방마다 쌓인 물건에 짓눌린 독거 노인, 병원 가는 길이 너무 멀어 불안한 이웃.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국제연합 유엔의 노령사회 보고서에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집과 공동체 환경이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경고합니다. 집이 안식처가 아닌 부담이 된다면 노후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집을 다시 바라보고 나에게 맞는 공간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크기, 물건 정리, 생활 패턴, 안전, 접근성, 철학과 취향까지 노후의 집을 새롭게 정의하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내 집이 나를 지치게 한다는 생각이 든 순간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집은 넓어야 안 답답하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68세 김 씨는 40평 아파트에서 지내며 매달 50만 원이 넘는 관리비와 난방비에 시달렸습니다. 이 집이 나를 잡고 있어요. 그녀의 한숨은 노후의 집 크기에 대한 고민을 상징합니다. 반면 25평으로 이사한 박 씨는 관리비가 줄어 여행을 다닐 여유가 생겼다라며 웃습니다. 과연 집은 클수록 좋을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넓은 집은 재산과 과시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청소, 유지비, 심리적 압박이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공간이 넓다고 삶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집의 크기를 남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법을 다룹니다. 경제적 부담, 물리적 관리 능력, 심리적 편안함을 고려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옷장을 열어보세요. 10년간 입지 않은 코트가 걸려 있나요? 책장에 먼지 쌓인 책, 고장난 가전제품은요? 내가 진짜 쓰는 물건은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에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물건으로 집을 채우고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어떤 사람은 안 쓰는 옷과 옷장을 정리하니 방 하나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공간이 살아나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진정한 풍요는 경험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집을 가득 채우는 대신 필요한 것만 남기면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 집과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봅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방과 수납이 중요했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자녀가 떠나고 부부 둘만 남거나 혼자 지내면서 집의 용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방 하나를 서재로 또 하나를 손님방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미국 주거환경연구 보고서는 노후의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면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방마다 목적을 주고 쾌적하게 유지하면 작은 집도 넓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어떤 취미를 즐기지? 이 질문에서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물건으로 채워진 방을 비우고 나만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면 집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장에서는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공간을 재설계하는 신뢰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집은 나를 표현하는 도화지입니다. 배우 이순재의 자택은 연극 대본과 소품으로 단정하게 꾸며져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내가 좋아하는 화분, 손주의 그림, 편안한 조명이 더 소중합니다. 건축가 이명남은 집은 내 철학을 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집이 나를 닮으면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왔을 때 담소를 나누기 좋은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작은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집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하는 방법, 소품 배치,
색상 선택, 공간 활용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철학이 깃든 집을 꾸며보세요. 병원 가는데 30분 걸리던 집을 떠나 도심 20평 아파트로 왔어요. 이제 5분이면 됩니다. 한 독자의 경험담입니다. 노후의 집은 접근성이 생명입니다. 병원, 시장, 공원이 가까운 곳이 이상적입니다. UN 주거정책 보고서는 고령 사회에서 의료와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외곽의 넓은 집은 이동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위치를 선택할 때는 평수뿐 아니라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세요. 자녀가 자주 방문한다면 공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혼자 지내며 편의를 중시한다면 도심, 소형 주거가 낫습니다. 접근성을 높이는 위치 선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넘어져 다치는 노인 사고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낙상은 집 안에서 가장 빈번합니다. 욕실 손잡이, 낮은 문턱, 미끄럼 방지 바닥은 작은 변화로 큰 안전을 만듭니다.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와 복도, 단독주택이라면 계단과 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편의도 놓쳐선 안 됩니다. 집안의 운동 공간을 확보하거나 환기와 단열을 잘 갖추면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편의를 위한 낙상 예방, 동선 설계, 기본 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가까이 살면 돌봄이 필요할 때 든든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사생활이 줄어듭니다. 적당히 떨어져야 서로 편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웃과의 왕래나 커뮤니티 활성화도 삶의 질을 높입니다. 일본의 고령자 공동체는 서로 돌보며 외로움을 줄이는 사례로 주목받습니다. 시니어 타운은 의료 지원과 교류를 동시에 제공하는 대안입니다. 가족 및 공동체와의 거리 설정을 가까운 동네와 독립적 생활, 이웃관계 활성화의 이점을 탐구합니다. 집에 얽매이지 않고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이런 꿈을 꾼다면 큰 집은 부담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필요 이상의 소유는 자유를 갉아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집을 줄이면 관리 부담이 줄어 언제든 떠날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 집에서 꽃을 가꾸는 취미를 즐긴다면 베란다나 마당이 있는 집이 낫습니다. 집에 얽매이지 않는 삶과 집을 활용한 취미의 균형을 다룹니다. 체력과 의지를 점검하며 나에게 맞는 선택을 돕는 팁을 제공합니다. 집은 삶의 무대입니다. 배우 김영옥은 집에서 보낼 시간이 길어지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크기, 물건 정리, 생활 패턴, 철학과 취향, 접근성, 안전, 가족과 공동체, 자유는 여러분의 집을 재설계하는 열쇠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집은 인간의 또 다른 피부라고 했습니다. 피부를 가꾸듯 집을 손보고 때로는 줄여 편안함을 찾는 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지금 집이 여러분을 지치게 한다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물건을 정리하고 가구를 옮기며 나에게 맞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집은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관계, 여유를 돕는 매개체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